안녕하세요.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대해부 김문수, 이준석, 한동훈의 삼각역학관계 대분석입니다. 오늘의 핵심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한마디로 이준석은 김문수 후보님과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 단일화한다 대예측. 이게 오늘의 핵심 야마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부터 제가 오후까지 방송을 지금 6개 하고 채널의 뉴스 탑10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목소리가 안 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는 그 즐거움의 자리에 나섰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띵동띵동 전동식님, 코브님, 이미영님, 매실님, 네, 별천사님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제1차 TV토론 직후에 이후에 나온 첫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께 정말 초음속 로켓 배송해드렸죠. 딱 붙었다. 오차범위내 이재명과 김문수가 딱 붙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과 이준석 후보가의 지지율을 단순 합계했을 때 이재명을 능가한다는 점 하나. 그것은 단순히 후보 지지뿐만 아니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과 기혁신당 지지율을 합치면은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님은 오차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말씀 아마 전에 드린 것 지금 보셨을 거고, 지금 인터넷에서도 각종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그 내용 굉장히 많이 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오늘 오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본 것인데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일단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에 아직까지 오늘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도 있고 아마 업무 중에 바쁘셔가지고 아직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달받지 못하신 분도 계시리라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부분 그래프를 한번 좀 보여드려야겠는데요. 오케이. 네. 여러분 보이시죠?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지난주와 이번주 5월 셋째 주와 5월 넷째 주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비해서 1.1% 하락했습니다.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비해서 4.9% 거의 5% 로켓 상승했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매일 1%씩 올라가면 된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1% 정도 올랐습니다. 합치면은 6% 정도 올랐고 이재명이는 1% 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 또한 비슷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식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딱 붙었다. 네, 46대 41.6 골든크로스 가자. 아마 이번 주 여론조사 계속 나오면서 김문수 후보님은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재명은 이제 정점을 찍었으니까 내려가는 것만 남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결국 제가 방송에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43% 정도 올라가고
그 이준석의 지지율이 한 5% 정도로 떨어지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님이 지금 한 1.5 내지 2% 올라가면 바로 43%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이준석이 한 그만큼 거를 뺏어와서 가지고 와서 이제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준석과의 단일화, 이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김문수, 이준석, 한동훈의 역학관계, 이거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 분석을 하고 하면서 명분과 실리, 이런 그 망원경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 그것을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석 도구가 간명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뒤에 똑같은 것을 갖다 줘도 제 분석 결과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이준석, 한동훈의 역학관계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지난 일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밤 1차 TV 토론회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김문수, 이준석의 러브라인이 형성됐습니다. 러브라인이.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님한테 총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구를 바깥으로 해서 이재명이한테 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특히 김문수 후보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술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제가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장면이 뭐였냐면은, 김문수 후보님이 이재명을 보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질문할 때는 이준석 후보님한테 딱 답을 할 기회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던 이재명이는 나 완전히 세됐어. 네, 세돼버렸죠. 왜 나한테 안 주냐고. 그거야, 주도권 토론이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결정인 겁니다. 잘 듣고 있던 이준석 후보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두 분 사이에 정말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님이 끝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의 MVP는 이준석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띄워주고, 실질적으로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그냥 허언이 아니고 그런 질문과 대답의 케미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한동훈 전 대표가 즉각 부산으로 가가지고 선거운동 개시했잖아요. 이게 한동훈 후보가 자기 어떤 뭐랄까, 온전히 현재 상황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님을 위해서 나오는가? 아니라고 보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본인의 어떤 이번 8월 달에 있을 당권을 두고 하는 척 하는 거죠.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김문수 후보님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의 당권 선거운동을 미리 한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조금 냉철한 의미엔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서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이재명 대통령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자체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본인 마음속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인을 위한 것이 한 70% 내지 80%,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을 위한 마음이 한 20%, 30% 많이 봐서 그 정도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적인, 냉정하게 봤을 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국민의힘 그리고 또 중도까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한동훈 후보님이 선거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부산에 내려가서 경부선 라인을 상행선을 타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대구, 청주, 그리고
강원도 원주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님과 손을 잡고 빨간 옷 입고 2번 김문수 옷 입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배포는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나아가 김문수 정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저는 믿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면은 1차 TV 토론회가 있고 나서 한동훈이 움직일까? 이게 바로 김문수, 이준석, 한동훈의 삼각 커넥션, 물고 물리는 삼각 커넥션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한마디로 저는 지금은 이준석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할 가능성은 0%라고 했습니다. 0%. 그런데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번 대선의 절차절명의 과제는 이재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특단의 조치가 뭐죠? 제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지금 현재에서의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 이준석의 후보 사퇴죠. 후보 사퇴해가지고 그 표를 김문수 후보님한테 밀어주는 거죠. 근데 그럴까요? 그러면 남는 한 가지는 뭡니까? 김문수와의 단일화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자기한테 밀어주는 거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아유. 이준석은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방송을 통해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하지만 이준석도 너무나 잘 압니다. 107석을 가진 정당과 3석을 정당 가진 사이에 단일을 하면 누구한테 가는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무슨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건 결단을 하건 김문수 후보님을 밀어줘야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사실은 아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몸값을 극대한 올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와 이준석의 연대를 김문석 연대라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른바 제2의 DJP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제2의 DJP 연합. 제2의 DJP 연합이 뭡니까? DJ 진보 김대중과 보수 후보 JP 김종필 2분이 사실상 합당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무총리 JP 대통령 DJ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면에 내각제 개헌을 위한 약속을 했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는 DJ가 그 약속 깨버린 거 아닙니까? DJ도 사실상 마키아벨리죠. 마키아벨리 책을 여러 번 읽으신 분이죠. 그런 걸 보면 군주는 약속은 하되 지킬 필요가 없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그 마키아벨리즘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근데 어쨌든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밑에 써놨죠. 득표율 10% 미달 시 개혁신당의 운명이 뭐예요? 빚쟁이 정당이죠. 빚쟁이 정당. 채무만 잔뜩 있는 정당.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우편물 왔는데 개혁신당 뭐 해놨더라고요. 그거 전국 보내려고 하면은 그거 몇 억 듭니다. 근데 이번에 개혁신당 국고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회의원 3명이어가지고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인적으로 모금했는 돈은 제가 확인을 해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모금한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아마 본인이 언론에 아주 크게 밝혔을 겁니다. 근데 전혀 밝히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모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 미달되면은 개혁신당은 그냥 빚만 잔뜩 진 파산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허은하, 김용남, 허은하야 뭐 예전에 탈당했다 치고 김용남이 한때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수원시장도 나왔던 김용남이 왜 나름대로 뭐 7% 8% 나오는 이준석 당에서 나가가지고 이재명이 품에 안겼을까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은 빚쟁이 정당들이니까 그냥 탈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이타닉호가 물에 깔아앉으니까 깔아앉기 전에 그냥 구명복 입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와봤자 별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이재명이한테 의탁하는 거죠. 그래도 김영남의 운명은 전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 같은 그런 일회용 쓰임으로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안 그래도 제가 그 TV 하면서 그 민주당 측 패널들 많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지금 수원의 민주당 지역구 지금도 벌써 수원이 삼성이 있으면서 수원 축구단도 파란 색깔입니다만 실제 수원 국회의원들도 다 파란 색깔입니다. 이미 개혁 김영남이 설 것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김영남 전 의원님 하긴 뭐 김영남도 검찰 했고 변호사 하니까 변호사 하면 됩니다. 뭐 변호사 하면 되지 뭐 굳이 이재명이한테 팽당하면 변호사 되면 되니까요. 우리 사무실에 모실까요? 그런 겁니다. 이게 현실 정치란 게 아주 냉혹합니다. 10%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손을 뻗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돈이 첫 번째 문제다. 이유. 두 번째가 뭐냐? 이재명인 거죠. 이재명. JSY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만약에 하나 이재명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은 오늘도 그랬잖아요. 이번 6월 3일 선거날은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의정부에서. 근데 오후에 그랬는데 오전에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코딱지 대사 박찬대가 문자를 보냈어. 어떤 문자를 보냈냐 하면은 압도적 승리 이런 말 하면 너 죽어 뭐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디 갔나 제가 챙겨놨는데 재밌어요. 얘네 참 재밌어. 여기 잠깐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긴급공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긴급 지시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연설, 인터뷰, 방송 등에서 예상 득표율 언급을 금지합니다. 선거에 대해 낙승, 압승 등의 발언을 금지합니다. 실현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낙관은 투표율 하락으로 오만은 역결집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끝까지 절박하고 겸손하게 호소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괄호 열고 뭔지 알죠? 괄호 열고 이재명 아버님은 예외 아닙니까? 이재명 아버지는 예외. 분명히 오전에 박찬대가 긴급 공지를 했는데 오후에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어요?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입니다. 말은 뭡니까? 생각의 표현 아닙니까? 지가 그랬죠? 정치 보복 절대 안 한다. 정치 보복은 조용하게 있다가 몰래 하는 거지 라고 속을 다 밝혔는데 지는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해놓고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응징한다는 거야? 지들이 얘기하는 내란 세력 응징한다는 거 아니야? 내란 특별재판소 만들고 내란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보수 싸그리 그냥 없애버린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거 안 한다. 통합한다. 통합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통합을 하는 줄 아느냐? 그 소리 했잖아요. 오늘 유세하면서 그냥 지 말이 우리말로 뽀록 났는 거잖아요.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 아이고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정말 어이가 없다. 정정당한 당당 김문수가 이긴다. 정진미님 정말 그렇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문수 대통 좋습니다. 야 정말 코딱지 찌 떨어지면 같이 까먹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거 보낸 건 아마 이재명이 모르는 상인데 그 박찬대가 이거 보낸 거 아닌가. 또 박찬대가 이런 거 보낸 거 알고 이재명이가 박찬대 마구 주워박는 거 아니에요? 약간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띵동띵동. 백기도님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경제적 이유고 두 번째가 뭐냐? 6월 3일은 응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압도적 응징의 날. 제일 먼저 당선되면 누구를 응징하겠죠? 지금 70대 중반을 다가가고 있는 김문수 후보님을 깜빡 넣겠습니까? 그동안 앞으로 그래도 이제 40살 돼가지고 정치적 길이 남아있는 이준석이한테 칼날을 대겠습니까? 이건 불문가지 아닙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이는 10%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올 수 있는 경제적 타격,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에 꼴랑 3석이 있는 당으로서 거기다가 빚까지 다 떠안는 당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정치 보복을 마구 쏟아댔을 때 이준석이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똘똘한 우리 똘똘이 이준석은 어떤 식으로든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구도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 보호를 위해서. 물론 자기를 보호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옆에 있는 그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그 동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결국은 넥스트 차기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밖에서 있으면서 무슨 혼자 또리 장군 역할을 해도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게 현실 정치니까. 20석이라도 돼서 밖에 어떤 정계 개편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변동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준석은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 몸값을 높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자기 추이를 있어서 본인의 광을 팔아서 광값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닌 맥시멈, utmost, 극도의 어떤 자기의 어떤 몸값이 높여진 그 시점에 단일화를 시도를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 두 번째 이재명으로부터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어떤 탄압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복을 입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라는 방패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한동훈이 즉각 선거운동 후에 뛰어든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김문석 연대가 형성되면 한동훈은 어떻게 되죠? 낙동강 오리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세 사람의 물고 물리는 삼각 다이내믹스, 트라이앵글 다이내믹스입니다. 제가 보기에. 결국 김문수가 이준석을 선택하느냐 한동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과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지금 김혜숙님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보다 이준석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님도 한동훈은 너무 비호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제 말씀 말고도 뭐 우리 정치 고수 분들이신 우리 띵동님들 임병일님도 한동훈이가 안 도우면 준석이가 뜹니다. 이 말씀이 맞죠. 도낀 객낀 어렵네요. 럭키머니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시간이 갈수록 두 주 동안 쉽게 말하면 김문수에 대한 충성 경쟁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뭐 앉아가지고 커피도 쏟고 과자도 먹고 우리는 당원 배가 운동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포션을 보세요. 김문수 후보님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지지세가 설령 김문수 후보님이 백보양보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지세가 그리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건 누굴 보고도 알 수 있죠? 이재명이 보고도 대부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재명이 대권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자마자 바로 당권으로 갔는 건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정계 은퇴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이제는 아싸리하게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본인의 정치적 방패막을 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도 그와 같은 이재명의 개딸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개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대선에 떨어지고 났다 하더라도 당권 경쟁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딸을 해서 민주당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님이 당선되면은 누가 김문수 후보의 1등 공신, 당선의 1등 공신이냐, 이준석이냐, 한동훈이냐, 그거에 따라서 당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님을 밀어주면은, 줘서 당선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은 총리 이런 거 지금 당장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당권 잡아가지고 본인의 이준석계 국회의원들을 50명씩 만들어 버릴 거예요. 당권 장악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한동훈은 어떻게 되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물론 한동훈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적지 않은 국민의힘의 어떤 탄핵을 찬성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뭐 김종혁 우리 고양 일산 당협위원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세력이 적지 않은 것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친하고요. 존중합니다. 그런 구도를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은 누가 더 열심히 도와준가에 따라서 그 정치적 세력이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님이 만에 하나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누가 더 도와줬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플러스 김문수를 도와준 세력이 당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김문수 후보님이 이준석과의 연대를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한동훈은 아무리 애를 써도 당권파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김문수, 이준석 러브라인 형성되자마자 한동훈이 즉각 선거운동 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렇게 있다가 탁 나가면서 우리 김문수 이러려고 하니까 우리 나르시스트적이자 어떤 스타일리스트인 좋게 말하면 스타일리스트인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이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점증법 아첼레란도 엑셀러레이션을 밟으면서 김문수 후보님을 점점 도와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으로 가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청주에서 원주로 갔다가 서울에 와서 김문수 후보님을 결정적으로 돕는 그런 지지선을 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준석이 어떤 식으로 김문석 연대를 하는지를 잘 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강하게 되면은 그만큼 한동훈 후보의 마음도 급해질 겁니다.
그런 역학관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님은 쉽게 말하면 꽃놀이패를 적어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준석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에 대한 적절한 연대와 또 지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지지를 끌어낸다고 하면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듯이 이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김문수 후보님이 지금 쫙쫙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어차피 대선은 51대 49 내지는 49.7대 49.2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의 도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이준석도 머리 잘 뚱기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이 내가 김문수 후보님하고 잘 쇼부를 쳤을 때 적어도 DJP 정부처럼 당선이 되면은 내가 적어도 책임 총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책임 총리보다는 당권을 나한테 달라라고 해서 넥스트 스텝으로서의 차기 대권을 노리면서 당내에 있는 이준석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적 그 다이내믹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한동훈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저는 한동훈 후보님 존중합니다. 제가 조금 비난도 했고 했습니다만 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 아마 한동훈 후보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나오셔서 같이 뛰어달라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님도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마 댓글 잠깐 한번 볼까요? 네, 한동훈 측근이 준석이 보고 다니라 하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준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동훈이 지가 당권 잡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제 말이 딱 맞죠. 예, 그런 역학구조, 물고 물리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정말 나르시스트, 정말 지나치게 한동훈 후보님은 좀 자기중심적인 부분을 조금 더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언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네. 김문수 후보님, 기호 2번 대통령 압도적이다. 로즈마리님, 네. 이준석은 단일화 안 해도 되니까 라는 말씀. 저희가 그 띵동님 여론조사 결과 한번 읽어볼까요? 띵동님 여론조사 여기에서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건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하셨습니다. 네. 대선 필승을 위해 김문수 후보님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했을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 76%, 필요한 편이다 12%, 합해서 88%가 필요하다고 하고 불필요하다는 게 13% 정도입니다. 우리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강론으로만 가기에는 1~2%, 51대 49, 49.75 대 49.25의 이 박빙의 승부 속에서는 사실 이준석이 상당 부분 광을 팔기에 좋은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권 경쟁에 있어서도 이준석이 한동훈 후보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경쟁 구도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록 지금 한동훈계가 20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지만 잠재적인 당권을 잡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따라 훨씬 더 당권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그것만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 김문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이준석 후보에게 가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벌써 8시 38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은 조금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3인방 누구인가 이런 취지로 제가 좀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거는 내일
제가 저녁에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국민의힘 배우자끼리의 TV 토론 이런 것들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그런 걸 하느냐 헛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는 우리 해경궁의 사법 리스크를 빵 띄웠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 선거 중반 특히 1차 TV 토론 이후에 여론의 향방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해경궁이 어디 갔었지 했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만 150만 원 그게 소탐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던 그 해경궁이야. 지난번에 150만 원 두 번 또 봤더니만 이제 조용하게 하네. 야 이거 강제 아닥 시켰네.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는 지들은 조용한 내조라고 헛소리하고 있네. 지난번엔 그럼 왜 그 책까지 쓰고 크리스마스 전날 그 산타 할아버지 모자 쓰고 김문기 씨 발인날 깨춤추는 김문기 가족들한테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인간들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아닥하고 있겠어요.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가지고 이재명이 지지율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네, 배우자 토론 적극 지지 초이님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된다.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단일화 해야 된다. 크리스킴님 저도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도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한 40분 제가 30분 하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핵심은 이준석이 자기 발로 단일화에 나온다. 두고 보십시오. 왜? 첫 번째, 선거 자금 문제. 두 번째, 패배, 그런 식으로 해서 패배가 됐을 때에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재명이가 제일 먼저 말하고 압도적인 제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 보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리고 당권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종반으로 갈수록 가장 핵심은 김문수 후보님이 어떻게 골든크로스를 해서 치고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물밑 당권 경쟁으로서 한동훈과 이준석 사이에 치열한 내부 경쟁 이런 부분 저는 예측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이번 대선전을 한번 보십시오. 대권과 당권 두 흐름이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런 흐름을 보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번 대선전을 본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즐거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조댓구알은 최진영TV의 사랑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거의 2만 명 정도 또 늘어서 오늘 좀 전에 봤더니만 한 8만 3천 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힘을 모아주신다고 하면은 이번 5월달 중으로 10만 명 우리 실버 우리 플레이트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희망이 보입니다. 저희 그 최진영TV의 띵동님들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우리 김문수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높아진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6월 3일 2번 본투표로 단결 초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항상 해야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똑똑. 네, 제가 봤더니만 휴대폰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보시는 분들 팍팍해서 똑똑 2번 두드려 주시면은 최진영TV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면은 제가 더 힘을 내서 뛰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은 저희가 업무 좀 많이 해야 되고 내일 저녁 오후 방송을 말씀드리면은 내일 오후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 4시부터 1시간 가까이 하고요. 이어서 5시 50분에서는 MBN 뉴스 파이터 그리고 마치고 나서 또 최진영의 뉴스 시사 로켓 배송 뵙겠습니다. 또 긴급 속보가 나오면은 오늘처럼 대략적으로는 12시에서 한
1시 사이, 1시나 2시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께 긴급 속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니만 생각보다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김문수 대통령 만드는 그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죠. 충성!